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5월 26일 오늘의 축구 소식을 브리핑하는 조던 HD입니다. 오늘 첫 번째 소식은 레알 소시에다드 공식 홈페이지에서는 까날레스가 더 이상 레알 소시에다드와 함께하지 않는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세르히오 까날레스는 더 이상 레알 소시에다드와 계약 연장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며 6월 30일 계약 만료가 되면 그는 레알 소시에다드를 떠나게 됩니다. 그동안 까날레스가 보여준 구단에 대한 헌신에 감사하며 까날레스는 구단 영상을 통해 이미 작별 영상을 남긴 상태이며 차기 행선지는 같은 리그의 레알 베티스가 될 확률이 매우 높다고 합니다. 까날레스는 사실 예전에 레알 마드리드에서 이제 올라와서 많은 팬들에게 관심을 받고 좀 지지를 받았던 선수인데 한번 큰 부상도 당했었고 팀도 옮겨 다니면서 레알 소시에다드 팀에 정착을 했죠. 네, 정찰하고 나서 잘 하고 있었는데 올 시즌도 좋았고 근데 이제 본인이 한 번 더 팀을 옮기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일단은 레알 베티스 팀으로 이적하는 것이 거의 뭐 기정사실이기 때문에 다음 시즌은 그곳에서 뛰겠죠. 다음 소식은 웨스트햄 공식 홈페이지에서는 콜린스와 에브라는 팀을 떠난다라고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수비수인 제임스 콜린스는 6월 30일 계약이 만료되는 가운데 팀을 떠나게 되는 것이고 그는 웨스트햄에서만 10번째 시즌을 보내면서 총 214경기를 뛴 선수입니다. 한편 올해 2월 단기 계약을 맺은 에브라 역시 6월 30일날 계약이 만료되며 팀을 떠나게 되었는데 웨스트햄에서 뛴 것만 해도 10년이 넘는 콜린스가 구단에게 경질당할 때 그러니까 계약 해지 통보를 받을 때 문자로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팬들은 이것에 대해서 엄청나게 분노를 느끼고 있으며 구단에 항의 중이고 콜린스 또한 구단의 이러한 행동에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너무하죠 사실. 이 선수가 실력이 퇴보해서 그래서 팀에서 좀 뛸 수 없는 선수가 됐다 해도 10년 동안 그렇게 팀에서 헌신했고 물론 이 선수 커리어를 보면은 웨스트햄에서 한 5년 있다가 아스톤빌라에서 한 5년 있었고 그 다음에 다시 웨스트햄 돌아와서 5년 있는 건데 중간에 잠깐 떠나 있었다 한들 그렇게 팀에 헌신한 선수인데 많이 울었다 하더라고요 실제로. 여튼간에 콜린스 선수가 나이도 이제 좀 차가지고 아마 1부 리그에서 뛸 수는 없을 거예요. 애초에 좀 1부 리그에서도 뭐 완전한 주전은 아니었기 때문에. 네. 챔피언십 같은 팀에서는 충분히 뛸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선수이니까 가서 잘 하길 바라야죠. 다음 소식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비아레알에서 로드리를 영입을 했습니다. 비아레알에서 영입한 것이며 그는 21살의 미드필더이고 수비형과 중앙 미들 사이에서 역할을 수행하는 선수입니다. 계약 기간은 5년이라고 합니다. 이 선수는 비아레알 가기 전에 애초에부터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유소년 출신이고 바이백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꼬마가 다시금 로드리를 데려오는데 큰 어려움이 없었다라고 해요. 네, 그래서 21살에 또 꼬마의 혈통을 가진 선수인데 뭐 시메온의 입장에선 좋겠죠. 미드필더라니까 수비형 미드필더와 중앙 미드필더 볼 수 있는. 그치 뭐 예를 들어서 뭐 지금 대체 자원으로 하면은 가비라 봐야겠죠 사실. 근데 가비도 아직 뛸만한데. 근데 가비가 풀타임 올타임을 뛰긴 좀 그렇고 신체 능력이 되게 좋아요. 얘 내가 알기로는 국대도 뽑혔을걸요? 이번에는 모르겠는데 저번에 국대 소집했을 때 뽑혔어 그때. 네. 안녕하세요. 다음 소식은 발렌시아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 콘도그비아 영입을 알렸습니다. 계약 기간은 2022년까지이며 그의 바이아웃은 8천만 유로 한화 1010억이라고 합니다. 뭐 이 선수는 이탈리아 무대에서 많이 못했기 때문에 팬들의 질타도 많이 받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콘도그비아도 이탈리아 리그를 떠나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이제 잘 됐죠. 발렌시아 가서 이제 챔스 나가고 물론 인터밀란도 챔스 나가는 팀이 되었지만 여튼간에 발렌시아에서 제일 행복하다 말했었고 발렌시아 가서 인터뷰 도중에 이탈리아 생활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인종차별에 대한 이야기도 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뭐 이번에 이적은 그렇게 뭐 좀
어색하거나 뭐 이렇게 막 속보 그런 거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갔죠. 카드 깝니다. 금손이에요. 다음 소식 넘어가 볼까요? 콘도비아가 다시 한번 발렌시아로 이적해서 계약 기간 2022년까지 계약을 했다라는 소식을 알려드리고, 다음 소식은 함부르크는 팀이 강등되었지만 루이스 홀트비는 재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기존 2018년에서 2019년까지 1년 계약 연장을 한 것이라고. 홀트비는 다음 시즌도 분데스리가 2부 리그에서 함부르크와 함께 한다고 합니다. 다음 소식은 알사드 공식 홈페이지에서 팀은 사비와 재계약을 체결했다고 말했습니다. 기존 2018년 계약에서 2년 연장된 2020년까지 계약을 한 것이라고. 저는 원래 이게 사비가 은퇴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플레인 코치거든요. 근데 플레인 코치를 2년 더 선수 생활을 늘리는 경우가 되게 없는데 선수를 하나 봐요. 네. 나는 은퇴인 줄 알았거든. 저번에 은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때 잘못 알려드려가지고 죄송합니다. 네. 아니 무슨 플레인 코치가 2년을 더 계약해. 아무튼 사비 2년도 한대요. 무리야 좋죠 뭐. 네. 잠깐 말씀드리면 현재 알사드가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8강에 올라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더 위로 오게 된다면 우리가 사비를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에서도 볼 수 있을 수가 있죠. 네. 그럴 수 있죠. 방탄소년단이잖아요. 사비가 DNA 엄청 좋아하고. 다음 소식은 영국 BBC에서는 이니에스타가 빗셀 고베와 계약하기 전에 수많은 오퍼를 받았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현재 34살의 그는 22년을 보낸 바르셀로나를 떠난 후 일본 최고의 팀으로 이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본 최고의 팀은 아닌데. 네, 아무튼 그는 인터뷰에서 직접 말하길 저는 수많은 제안을 받았고 다른 구단들도 저에게 관심을 보였었습니다. 그는 이어 말하길 하지만 저는 흥미있는 제안을 한 고베, 이 빗셀 고베 팀을 선택하게 되었고 고베를 선택한 이유로는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선수로서 나에게 많은 신뢰와 자신감을 보여준 구단이었고 그것이 고베로 이적하게 된 가장 큰 이유였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고베의 구단주인 미키타니 히로시는 이니에스타가 차세대의 선수들을 도울 것이라고 말했으며 그는 이니에스타의 철학 그리고 리더십 그가 가진 바르셀로나 DNA가 고베뿐만 아니라 일본 축구 전역에 그리고 사회에 굉장한 영감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또한 우리는 이니에스타의 기량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유소년 아카데미의 이니에스타의 축구에 대한 접근법 그런 것들을 도입함으로써 다음 세대 일본 축구 세대의 다음 세대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일본으로 오겠다는 그의 결정에 빗셀 고베뿐만 아니라 일본과 아시아 축구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믿는다며 이니에스타 입단식에서 그를 영입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부럽죠? 부럽죠. 이니에스타가 뭐 괜히 선택했겠습니까? 네. 많이 부럽죠. 아니 나 같은 사람도 가고 싶은데, 응? 나 같은 사람도 이니에스타 유니폼 사가지고 저기에 사인 받을 수 있으면 나 같아도 가고 싶은데 저기 일본 사람들 오죽하겠습니까? 매주 자기 집 앞에서 비슬고베 경기 열리면 고베팀 보러 가지 이니에스타 보러 가고. 이런 게 스타지. 이런 게 스타. 물론 이렇게 영입을 해서 무조건 잘 될 수 있다라는 건 아닐 수 있어요. 왜냐면 일본이 세르소 오사카가 한번 포돌스키로 망해본 적이 있기 때문에. 물론 그러니까 대단한 거예요. 포돌스키 같이 망해본 전력이 있는데 그래도 포돌스키란다. 포를란 미안해요. 포를란으로 망해본 전력이 있는데 2부 리그까지 떨어져 본 적이 있는데 그래도 또 포돌스키를 영입하고 이렇게 이니에스타를 영입하는 게 투자잖아요. 투자. 그게 멋있는 거지. 한번 망했으니까 야 우리도 저렇게 망할 수 있어가 아니라 해보자. 우리는 한번 성공을 해보자라는 도전과 투자니까 멋있는 거죠. 개인적으로. 네. 부럽습니다. 그렇다고 뭐 K리그를 내가 뭐 비하거나 그런 마음 없고 저도 이제 수원 팬이기 때문에
잘 되길 바라야죠. K리그는 K리그대로, J리그는 그냥 J리그대로 부러운 거고. 포르란 망했어요. 포르란이 세레소 오사카 가가지고 2부 리그로 강등됐다니까 팀이. 행망했지 그 정도면 진짜. 똥을 싸고 한 거지. 다음 소식은 이탈리아 디 마르지오에서는 도르트문트와 아스날이 마인츠의 압두 디알루 이 수비수에게 관심이 있음을 알렸습니다. 도르트문트는 파브르 선임 이후 다음 시즌을 위한 새로운 선수 영입을 시도하고 있으며 그들은 수비진 영입의 타겟이 1996년생인 마인츠의 압두 디알루라고 합니다. 그의 미래는 확실한 아스날 타겟인 소크라티스의 미래에 달려있을 수 있으며 아스날 또한 디알루 영입에 관심이 있고 현 시점에서는 도르트문트가 영입전에 가장 앞서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현재 디알루와 소크라티스가 잠재적으로 이번 여름에 새로운 팀으로 옮겨갈 수 있는 상황에서 아스날과 도르트문트가 두 선수의 미래에 대해서 관여가 될 수 있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이거 하나 말씀드리면 이게 뭐냐면 이 압두 디알루라는 선수가 프랑스 리그에서 마인츠로 이적을 했는데 이 선수가 제일 먼저 관심을 가졌던 팀은 아스날이에요. 아스날이 이제 이 선수를 데리고 싶어 했죠. 누가? 미슐린 타트가. 미슐린 타트는 누구냐? 도르트문트에 있었던 스카우터죠. 그 스카우터가 이제 아스날의 총괄로 가면서 이 선수를 데려오려고 했는데 이 선수에게 그럼 또 누가 관심이 있겠습니까? 도르트문트입니다. 도르트문트가 왜 관심이 있느냐? 아스날은 현재 지금 데려오고 싶어하는 수비수 중에 소크라테스가 있어요. 그럼 그 소크라테스를 데려오면은 메꿀 수 있는 자원이 필요한데 그래서 디알로가 있는 거죠. 이거는 상호 협의가 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둘 다 도르트문트가 뺏기면 기분이 나쁠 수가 있죠. 더 이상 딜을 안 할 수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만약에 아스날이 정말로 소크라티스가 필요하다면 소크라티스를 데려오고 얘를 도르트문트에 내줄 가능성이 크고 물론 뭐 얘가 뭐 안 가면 그만이겠지만 그래도 가겠죠. 챔스를 나가는 팀인데 마인츠에서. 그리고 만약에 도르트문트가 아스날에 소크라티스 파지 않겠다라고 하면은 뭐 얘를 데려오겠죠. 아마 둘 중에 한 명씩만 데려올 겁니다 분명히. 그렇기 때문에 뭐 미래를 본다면 디알로 낫겠지만 현실로 본다면 소크라테스가 낫겠죠. 그거는 에메리가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거니까. 네. 현재는 그런 상황이에요. 저도 그러니까 기사만 읽어봤는데 정말 핵 잘한대요. 그러니까 마인츠가 사실 이번 시즌 성적이 안 좋았어요. 안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상황에서 누가 봐도 잘하는 느낌? 그러니까 우리가 왜 그냥 국대 보면 김민재가 딱 눈에 띄잖아요. 많이 골을 먹히고 해도 그냥 그런 느낌? 네. 그런 느낌의 어린 선수. 다음 소식은 이탈리아 디 마르지오에서는 AS 로마가 현재 아약스에서 뛰고 있는 하킴 지에흐, 우리 또 FM에서 많이 써봤죠. FM에서 데려오면은 사이드 공미 다 잘해줍니다. 이 하킴 지에흐가 현재 이제 로마와 그리고 뭐 다른 팀들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로마는 성공적인 시즌을 보냈고 이제 그들의 이적 시장 목표로 돌아왔으며 스카이 스포츠의 바쇼치니에 따르면 그들은 아약스의 하킴 지에흐 영입에 매우 큰 관심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를 데려오기 위해선 비용이 많이 들 것이고 힘든 협상이 예상되어 있지만 질로로시는 그의 영입을 시도할 것이고 로마의 몬치 단장 역시 그를 매우 좋아하며 시즌 내내 그의 발전 과정을 쫓아 스카우팅을 했다고 합니다. 그는 이전에 네덜란드 헤렌벤에서 166경기 출전해서 57골과 67개의 도움을 기록했고 지난 시즌 아약스에서 34경기 출전해서 9골과 17개의 도움을 기록하며 네덜란드 무대를 평정한 선수입니다. 달리스카? SNS 본인이? 뭐 봐야죠 뭐. 그렇게 말하고 안 가는 적도 많으니까. 가면 가는 거고. 로마가 이번에 돈을 좀 쓴다고 하니까 어떻게 쟁여놓은 돈을 쓸지 안 쓸지는 봐야겠죠. 아니지 지금 리버풀 아마 확정되기 전까지는 계속 조르지니오를 물어볼 것 같긴 한데 그 페키르가 거의 확정되어 있고 조르지니오는 맨시티로 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확정되어 있는 것 같아서 사실 그게 좀 빠그라지면은 그때 좀 제의하지 않을까요? 탈리스카는 그닥 리버풀이랑 링크가 별로 없는데.
볼로냐 공식 홈페이지 성명에 따르면 팀의 감독이었던 도나도니는 더 이상 볼로냐의 감독이 아니라고 알렸습니다. 볼로냐 FC는 로베르토 도나도니가 다음 시즌 더 이상 1군 감독이 아닐 것이란 사실을 발표를 했으며, 도나도니와 그의 스텝이 지난 새 시즌간 보여준 열정과 프로다운 모습에 감사를 전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볼로냐는 이번 시즌 15위의 순위를 마감하며 아무래도 시즌 마지막 5경기에서 패패를 당하며 최악의 성적을 거둔 것이 경질의 가장 큰 주된 요인으로 보이는 상황이에요. 네. 사실 막바지에 패 이렇게 하면은 뭐 안 하고 싶죠. 누가 하고 싶겠습니까? 다음 소식은 파브리시오 로마노는 유벤투스가 1200만 유로, 한화 150억의 다르미안 영입에 근접했다라고 알렸습니다. 유벤투스는 맨유의 풀백인 다르미안을 영입하기를 원하고 있지만 알렉스 산드로를 맨유 쪽으로 떠나보내고 싶어하지는 않아 하는 게 사실이고, 협상은 1200만 유로까지 상당 부분 진행된 상태라고 합니다. 유벤투스는 오른쪽에 리 슈타이너 빈자리를 이 이탈리안 풀백 선수가 메워주길 바라고 있고, 그 외에 유벤투스는 맨유가 크로아티아 공격수 마리오 만주키치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다르미안의 협상은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며 현재 지금 상황에서 이적에 매우 근접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싸게 사오는 게 아니라 맨유가 토리노에서 다르미안 데려갈 때도 싸게 사왔어요. 네, 진짜로. 얘 비싼 애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안 썼지. 비싸면 썼지. 산체스 봐봐. 그렇게 또 객동을 싸도 쓰잖아요. 네. 아니 원래 그 정도 데려왔다니까. 원래 오히려 잘 파는 거지. 얘 얼마 뛰었다고. 경기를 못 뛰었는데. 똥값을 안 파는 게 다행이지 뭐. 모르겠어. 다르미안이 쩔었던 경기를 본 적이 없네. 다음 소식에 따르면 토트넘 공식 홈페이지에 따르면 팀은 마우리시오 포체티노와 5년 재계약에 성공했다고 알렸습니다. 그는 2023년까지 이 계약이 성공했다라는 건 토트넘이 포체티노에게 두둑한 이적료를 쥐어주겠다라는 것을 또 알 수 있는 부분이겠죠. 네. 일단은 5년 재계약, 절대로 팀을 떠나지 않겠다라는 상호 간의 약간 약속 같은 거겠죠. 그 상관의 약속은 분명히 지원금의 증액이 있었을 테고, 토트넘이 어느 포지션에 어느 정도로 가격을 사용할지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정말 똑띠 닮았어. 반지의 제왕 쌤이랑. 둘이 한번 그 서 있는 거 보고 싶다. 보통 그렇게 한번 부르지 않나? 아니 탑계 같은데 나와가지고 둘이 쩔텐데. 아쉽네. 다음 소식은 유로 2020 공식 일정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2020년 6월 12일부터 7월 12일 한 달 동안 열리는 이 유로 2020은 개최국이 잉글랜드, 독일, 아제르바이잔, 러시아, 이탈리아, 덴마크, 루마니아, 네덜란드, 아일랜드, 스페인, 헝가리, 스코틀랜드 이렇게 총 11개국에서 펼쳐지는 경기가 되었으며, 지역은 런던, 뮌헨, 바쿠, 상트페테르부르크, 그 다음에 로마, 코펜하겐, 부쿠레슈티, 어려워 발음, 암스테르담, 더블린, 빌바오, 부다페스트, 글라스고 이렇게 도시를 옮겨 다니면서 유로 경기가 열리게 됩니다. 조별 예선은 이제 A조가 로마랑 바쿠, B조가 상트페테르부르크, 코펜하겐, C조가 암스테르담, 부쿠레슈티, 그 다음에 D조가 런던과 글래스고, E조가 빌바오, 더블린, F조가 뮌헨과 부다페스트 이렇게 열리며 16강은 런던, 암스테르담, 빌바오, 부다페스트, 코펜하겐, 부쿠레슈티, 글라스고, 더블린, 8강은 바쿠, 상트페테르부르크, 뮌헨과 로마, 4강과 결승은 모두 런던 웸블리에서만 열린다고 합니다. 이번 유로가
지정된 개최 도시가 없이 분산 개최로 이루어지된 계기는 플라티니가 UEFA 회장으로 있을 때 모두 결정된 사안이고 유럽 11개 도시에서 열리며 이것은 유럽 축구 선수권 대회가 60주년 맞는 기념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만 특별히 실시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자, 다음 소식은 리버풀 공식 홈페이지에서는 리버풀이 챔피언스 리그 결승 24인 최종 명단을 발표한 것을 알렸는데요. 일단 카리우스와 클라인, 반다이크, 바이날둠, 로브렌, 밀러, 피르미노, 살라, 핸더슨, 클라반, 모레노, 마네, 랄라나, 미놀렛, 엠네찬, 로버트슨, 잉스, 솔랑케, 필립스, 존스, 워드, 우드번, 카마초, 알렉산더 아놀트, 그 다음에 나다니엘 필립스, 커티스 존스, 라파엘 카마초까지 이 세 명의 필립스와 존스, 카마초가 뉴스에서 콜업이 됐고 나머지는 1군에 있었던 선수입니다. 네. 뉴스 3명. 네. 근데 뉴스 콜업은 다 해요. 레알도 했고 이번에. 네. 다음 소식은 텔레그라프에서 말하길 웨스트 브로미치 알비온은 2018-19 시즌부터 퓨마와 함께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고돌이는 세계 최고의 스포츠 브랜드인 퓨마와 함께 계약을 맺게 돼서 기쁘게 생각하고 퓨마는 2018-19 시즌부터 웨스트 브로미치 알비온과 유니폼 그리고 트레이닝 킷 모두를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런던 거 같은 거 하나 사놓으면 괜찮겠다. 왜냐면은 이게 이 브랜드가 바뀌면 엄청 싸게 팔아요. 거의 떨이식으로. 근데 고돌이 유니폼 이쁘잖아요. 흰색에 남색 들어가고 되게 깔끔하니 딱 떨어지잖아. 여름에 입기에는 약간 스트라이프 문양에 시원하고 좋잖아. 사고 싶다. 나는 개인적으로. 런던 같은 거 하나 사놓으면 괜찮은 것 같은데. 특색 있고. 다음 소식은 제임스 터커 기자가 말하길 맨유는 샤하타르의 프레드를 4,400만 파운드 한화 635억에 영입 합의를 했으며 현재는 메디컬 테스트만 남아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보시면 뭐 SNS에도 결국 브레이킹 뉴스 속보 이게 메디컬만 남아있다 간다 라고 나와있는 거 보면은 끝이죠. 다음 소식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공식 홈페이지에서는 2018-19 시즌 새로운 유니폼을 공개를 했습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2018-19 시즌 홈 유니폼은 전통적인 빨간색과 흰색 줄무늬를 유지하고 있으며 셔츠 가장자리에 가장 파랑색을 가미했다고 합니다. 양말은 빨강색, 쇼트는 파랑색이라고 하며 셔츠의 목 부분 뒤에는 스페인 국기가 프린팅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생긴 유니폼을 이제 다음 시즌부터 꼬마가 입을 거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뒤에 스페인 국기가 프린팅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안 좋아요. 자수가 아닌 이상은 프린팅은 결국에는 좀 오래 입다 보면 떨어져 나가기 때문에 물론 뭐 유니폼을 오래 입어서 떨어져 나가는 것도 세월의 흔적이고 그게 좀 빈티지스러울 수도 있겠지만 뭐 개인적인 취향은 아니기 때문에 싸게 한 거죠. 싸게 한마디로 자수랑 비싸니까 싼마이. 이탈리아 칼초 메르카토에서 보도하길 아약스의 쿨리베르트가 로마와 협상 중이라고 합니다. 쿨리베르트는 다음 목표를 바라보고 있고 AS 로마의 몬치 단장은 이러한 쿨리베르트가 마음에 들었으며 쿨리베르트는 이미 2019년에 종료되는 계약 연장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쿨리베르트 아들 맞아요. 로마는 미노 라이올라 덕분에 아약스와의 계약에 거의 완성되어 가고 있는 상태이고 몬치는 암스테르담에서 2천만 유로 한화, 아약스에서는 255억을 요구하고 있는데 로마는
아약스에게 주고 싶은 금액이 1,500만 유로 한화 190억의 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1999년생의 클루베르트가 지난 시즌 아약스에서 30경기 10골 5개의 도움을 기록하며 네덜란드 영건으로 떠올랐습니다. 잘하고 있죠? 어린 선수가 네, 이렇게까지 해주면은 좋죠. 다음은 리버풀 팬들이 우크라이나 키예프에서 훌리건들에게 피습을 당한 사건입니다. 어제 저녁 8시 20분 키예프 올림픽 경기장 근처 식당에서 복면 쓴 훌리건들에게 폭행당한 리버풀 팬들의 영상이 유포가 되었으며 그들은 의자와 식탁으로 몸을 가리고 피했지만 훌리건들은 그들에게 의자 등 각종 집기를 던지며 폭행을 가했습니다. 피해자들은 이거 사진 죄송해요. 피해자들은 마치 개떼를 공격하듯 막무가내로 폭력을 휘둘렀으며 우크라이나 현지 경찰은 훌리건 2명을 체포해서 계속된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Зайдите в ресторан, возьмите воды. Влад, сходи с Саней, возьмите воды. Давайте посмотрим по камерам. Если кто-то из нас бил, то вы нас задержите. Если никто не бил, отпускайте. Согласны? Как слова, так и предметы. Ну это что вы меня задержите? 다음 소식은 스페인 카데나세르 소식에 따르면 재계약 제의를 거절한 그리즈만은 아마도 바르셀로나로 이적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바르셀로나 측의 소스에 따르면 그리즈만은 바르셀로나로 갈 것이며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도 이를 오랫동안 알고 있었고 이제 그를 압박하려고 시도할 것이라고 합니다. 바르셀로나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양측 소스에 따르면 그리즈만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재계약 의사에 거절을 한 상태이고 뭐 현재는 바르셀로나와 그리즈만 양측은 끝내 계약이 성사가 돼서 그리즈만은 다음 시즌부터는 바르셀로나 선수로 뛸 것이 거의 기정사실화 되어 있는 건 양측 다, 그러니까 3자가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사안이었다라고 합니다. 물론 계속해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계약되어 있는 순간까지 바이아웃을 내외에 뱉기 전까지는 시도를 할 것이라 하지만 거의 뭐 그리즈만이 워낙 완강한 스탠스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바르셀로나로 떠날 것 같아요. 네. 다음 소식은 디마르지오 소식에 따르면 라우타로 마르티네즈는 인터밀란 합류를 위해 현재 밀라노에 도착해 있음을 알렸습니다. 이 21살의 아르헨티나 공격수는 이탈리아에서의 첫 모습이 포착이 되었고 그는 상파울루에서 이탈리아 현지 시각 3시 20분에 오후 3시 20분에 도착을 했으며 내일 아침 메디컬 테스트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는 이번 시즌 24경기에서 17골 5개의 도움을 올린 아주 아르헨티나의 유망한 축구 선수입니다. 이 선수는 뭐 FM에서 유명하지만 한국에서 왔었죠. 한국에 그때 이제 20세 월드컵 때 좀 늦게 왔어요. 이 선수가 그 아르헨티나 팀을 그 20세 월드컵에 보내는 아주 혁혁한 공을 세운 선수이고 공격적인 능력만큼은 아르헨티나에서도 엄청나게 유명한 선수이고 뭐 일단 인터밀란이 걔 누구야 바르보사로 한번 망했던 그 전력이 있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이 라우타로 마르티네즈를 데려오면서 팀을 재건? 왜냐면 이카르디가 언제 나갈지 모르기 때문에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하는 것은 맞다고 생각을 해요. 아무튼 이 선수 실제로는 되게 유명한 선수가 맞는데 까봐야죠. 네. 유럽에서 통할지 안 통할지는 까봐야지. 까보고 어떤 스타일로 뛸 수 있을지 한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 레노가 독일 키커즈의 소식에 따르면 베른트 레노가 나폴리행을 뿌리칠 것이라고 알렸습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 현재 아스날이 그의 영입전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베른트 레노는 레버쿠젠에서 나폴리로 가려는 것이 거의 뭐 유력했지만 그는 새로운 팀들의 관심을 받아 이것을 거절할 것이라고 합니다. 현재 그는 스페인 내지 프리미어 리그로 날아가는 것이, 그러니까 거기로 이적을 해서 뛸 것이 거의 기정사실화되고 있는데, 뭐 일단은 제가 풀체인 메시지에서 말씀드렸지만 꼬마로 가려거든 오블락이 바이아웃을 통해서 이적을 했을 시 그런 경우에만 갈 수가 있고 아스날이 가장 유력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일단 현재 미넨, 샬케, 도르트문트, 호펜하임 이렇게 네 팀이 챔스를 나가고요. 네, 레버쿠젠은 또 못 나가기 때문에 그렇죠. 고르츠카 미넨 가는 거는 확정된 거예요. 네, 끝났어요. 벌써 계약이. 다음 소식은 리버풀은 6천만 파운드 하나와 865억의 리옹의 나빌 페키르 영입에 근접했다고 합니다. 리버풀은 다음 주 865억으로 리옹의 나빌 페키르 이적을 밀어붙일 것이며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에서 활약이 추가적인 영입들에 있어 매력 포인트가 되길 바라고 있고 페키르는 위르겐 클롭 감독 목표 중에 한 명이었으며 리버풀 내부에서는 페키르 영입전에서 자신들이 승리할 것이라는 생각이 가장 확고하다고 합니다. 키르 오면 좋죠. 네? 오면 좋지. 백키르 오면 좋지. 아주 좋지. 조던님, 리버풀 우승하면 공약 같은 거 뭐 없어요? 저 공약을 몇 번이나 얘기했는데. 네. 못 들으셨다면 말이 되면 되죠. 네. 제가 램파드 사인 유니폼을 추첨을 해서 한 분에게 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됐죠? 네. 다음 소식은 맨유의 로메로 골키퍼가 부상으로 아르헨티나 대표팀에서 낙마가 되었지만 그의 아내는 그것이 모두 거짓말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르헨티나는 25일 대표팀 주전 골키퍼였던 세르히오 로메로 부상 낙마를 발표를 했습니다. 당초 명단에 올라갔었지만 오른쪽 무릎 부상이 재발해 엔트리에서 빠진 것으로 알려졌으며 일반적인 부상 낙마로 여겨지던 일은 로메로 아내인 알리아나의 발언으로 제2막을 맞이했습니다. 이 알리아나가 말하길 로메로가 월드컵에 나설 수 없을 정도가 아니라고 주장을 했으며 아르헨티나 축구협회가 거짓말하고 있다, 구라를 치고 있다 라고 언급을 했어요. 그는 자신의 SNS에서 말하길 로메로가 부러지거나 한 것이 아니라 그냥 단순한 타박인데 다만 회복까지가 최대 3주가량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부상은 부상이기 때문에 뭐 이해할 수는 있지만 이 부상으로 팀에서 밀려있는 게 아니라 낙마까지 될 정도는 아니라고 계속해서 우기고 있고, 그러나 2주 뒤엔 경기를 아마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뭐 지가 화타야 뭐야 의사야? 말을 했어요. 아무튼 말을 했어요. 근데 이거는 자기가 말했듯이 최대 3주면 월드컵 바로 시작하기 전인데 그때까지 어떻게 올려? 좀 그렇잖아. 아니 아무튼 나대면 안 돼요. 이렇게 되면은 로메로가 더 눈치 보이지.
다음 소식은 디마르지오가 언급하길 아스날은 로마의 펠레그리니 이 미드필더를 원한다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아스날과 에메리는 로마의 96년생 미드필더 펠레그리니에게 관심이 있으며 바이아웃 이하로 영입하길 원하고 있고, 아스날은 에메리와 매우 밀접한 로마의 몬치 단장과의 관계를 통해 협상을 돕길 바라고 있다고 합니다. 이 둘은 무슨 사이냐면 에메리가 세비야에서 오랫동안 감독직을 했고 몬치는 그거보다 더 오래 세비야에서 단장을 했기 때문에 둘의 사이가 끈끈하다. 네, 그 얘기고. 유벤투스 또한 펠레그리니에게 관심이 있다고 합니다. 아스날은 삼프도리아의 데니스 프라이도 관심이 있고, 이는 펠레그리니 영입에 실패할 경우 대체자로 영입을 타진할 두 번째 카드이며, 하지만 아스날이 두 선수 모두를 영입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이미 프라이의 에이전트와 만남을 한번 가진 적이 있다고 합니다. 아스날은 프라이드 바이아웃인 2,500만 유로 한화 315억의 금액을 기꺼이 낼 수 있는 상황인데, 그래도 첫 번째 타겟은 펠레그리니이기 때문에 이 선수를 조금 더 눈여겨 볼 것이라고 해요. 현재 이 선수에게는 유벤투스, 인터밀란, AS 로마, 나폴리까지 모두가 다 계속해서 지키고 싶어하고 아니면 이적을 시켜서 관심을 가지고 싶어하는데, 이 선수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아무튼 선수와 로마 간의 제2적은 아직 없었기 때문에 빠르게 많은 팀들이 접촉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링크가 이렇게 많이 뜨냐면 그거죠. 아스날이 쓸 수 있는 금액이 700억에서 1000억 사이예요. 그럼 올라갈 수 있어. 왜냐면 땡겨 쓸 수 있는 거니까. 근데 이 중간중간에 나가는 카솔라 확정이 됐고, 그 다음에 또 팔 수 있는 선수들이 있잖아요. 그 선수에 빠지면 주급이 남죠. 그 주급을 1년치로 계산을 하고 이거를 할부같이 또 계산해서 영입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아예 딱 700만 쓰겠다는 게 아니라 통합적인 금액은 더 넘어갈 수 있어요. 다만 이제 구단이 쓸 수 있는 금액은 이번에 주는 쎄뺑이 돈은 뭐 700억 내지 1000억 사이를 주겠다, 이거일 뿐이죠. 다음은 아스날의 다음 시즌 이 원정 유니폼이 유출이 되었습니다. 아주 이 팔에 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 뭐랄까 초장 묻은 느낌? 네, 이런 것들이 있고요. 팔에 네, 퓨마. 바지는 가관이에요. 뭐 선짓국 순대, 약간 순대 좀 그 뭐랄까 검은 순대 말고 좀 빨간 순대 있어요. 약간 또 빨간 순대 같은 느낌? 네, 아주 그 소금에 찍어 먹으면 아주 맛있을 것 같은 느낌? 네. 다음 시즌 아스날 원정 유니폼이라고 합니다. 아, 피순대. 그렇죠. 네. 피순대. 속옷 같아요. 약간 그 여름에 바지만 입으면 그냥 비치 의류 같은 느낌? 해변가에서 입어도 될 것 같은 느낌? 네. 그래? 그러니까 수영복 같잖아요, 약간. 또 이렇게 또 과감하게 한번 아스날이 도전을 해보네. 일단 이렇게 제가 총 30개 정도의 뉴스를 가져왔고요. 네. 이 뉴스를 처음부터 보고 싶으신 분들은 유튜브에서 조던 HD 검색하신 다음에 구독하기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카톡에서는 조던 검색하신 다음에 풀친 등록해 주시면 언제든지 생방송과 녹화방송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기사를 발췌하는 곳은 FM코리아, FM네이션, 그리고 다음 카페인 락사이며, 이곳에서 좋은 기사들을 올려주시는 수많은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영상은 인코딩 후에 바로 업로드할게요. 고맙습니다.